불과 열을 다스리는 기술이 탁월했다. 수천 년 한민족의 의식주 속에 뿌리 깊이 자리해온 온돌. 온돌을 지금까지 거의 100% 쓰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돌을 데워서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구들은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우리 민족 최고의 발명품이었다. 가장 이상적이고 열 손실률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난방 방식이 바로 그 온돌 난방 방식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돌 내부의 그 시스템을 보면 너무나 과학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자들에 의해 변화 발전해 오며 한반도 주거문화의 혁명을 가져온 온돌. 1400년 온돌의 과학 속에 깃든 선조들의 지혜를 따라가 보자. 전남 완도군의 청산도. 찬바람 부는 1월의 추운 겨울 날씨에도 주민들의 손길이 바쁘다. 파릇파릇하니 이른 봄을 알리는 봄동 수확이 한창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봄, 여름에는 벼를, 겨울에는 채소를 키우는 이모작을 하고 있다. 마치 밭과 같은 역할을 하는 논으로 일명 구들장논이다. 바다하고 똑같아요. 물을 담았다가도 저 혼자서 제대로 빠져버리고 뭐 바다하고 형태는 비슷합니다. 청산도는 바람과 돌이 많은 척박한 땅이다. 17세기경 섬에 들어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구들장논을 짓기 시작했다. 돌이 많고 물 빠짐이 심한 청산도의 척박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온돌에서 착안해 구들장을 활용한 것이다. 구들장논은 국내에서 청산도가 유일하다. 구들장논을 활용하고 있는 청산도 3개 마을에서는 물이 흐르는 곳이자 물을 담아 놓는 수로와 물이 빠지는 수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구두를 깔아놓듯이 큰 돌을 지금 다 넓적넓적한 그 구두를 우리 어르신들이 방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방돌론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셨는데 구들장 깔던 돌을 이용해서 이 밑에다가 그 돌을 다 깔아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구들장론의 특징이 구두를 깔아놓을 때 썼던 돌을 이용하는 거고. 구들장논은 물이 흐르는 수로가 있는 자갈층 위에 구들장을 깔고 그 위에 진흙으로 탄탄히 쌓아 논에 물이 빠지지 않도록 한 다음 다시 한번 토양층을 깔아 벼가 자랄 수 있도록 하였다. 주위에서 흔히 구하는 돌, 그리고 온돌에 사용했던 돌을 그대로 활용한 것인데 구들장논이 구들 아래로 물이 통하도록 해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라면 온돌은 구들 아래로 불의 열기가 통하게 해 방을 데우는 방식이다. 전통 가옥의 건축 방법을 논을 만드는 기술에 응용한 것으로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인다. 온돌은 옥스퍼드나 브리테니커 사전에 기재될 정도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유의 문화유산이다. 최근 들어 온돌이 세계 각지로 수출되며 더욱 각광받고 있다. 21세기 첨단 시대에도
우리의 전통 난방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과학 브랜드가 된 온돌.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 왜 온돌을 사용하게 된 것일까? 충남 아산의 맹시행단. 고려시대 지어진 전형적인 한옥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민가의 살림집이다. 아궁이에 불을 떼서 구두를 데우는 따뜻한 온돌과 나무 판자를 깔아 속을 비운 시원한 대청마루의 조합은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독특한 가옥 구조이기도 하다. 북쪽 지방에 그 추운 지방에서 난방을 하기 위해 발전한 게 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옥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남쪽 지방에 그 마루 문화와 구들이 한 가옥 내에 설치됨으로 해서 한옥이라는 게 완성이 됐어요. 마루와 대청의 결합은 동양의 다른 건축물과 확실히 구분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맹시행단은 수백 년 세월 따라 여러 번 고쳐지어진 탓에 한옥의 변천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다. 온돌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1482년 집을 보수하면서 설치된 것으로 대문체에 굴뚝이 따로 없고 화방벽 중간쯤 높이에 암기와 한 장 크기로 구멍을 내어둔 것이 흥미롭다. 지금은 부엌이 없고 방을 데우는 역할만 하는 아궁이가 남겨져 있는데 융성했던 옛날과 달리 아궁이의 수도, 규모도 훨씬 줄어든 상태라고 한다. 아궁이 3개 있었지. 예, 아궁이. 3개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를 그냥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고래가 4골이었어, 4골. 4골이 워낙 한옥집은 4골인데 방이 뜨겁지, 골고루. 불 때문에. 온돌은 바닥에 깐 구두를 달구어 방을 데우는 방식의 난방 구조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맹시 행단의 온돌에는 아궁이에서 구들로 넘어가는 지점에 분엄기가 없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전통 온돌의 구조를 살펴보자.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열기가 분엄기를 넘어 구들 전체에 전달된 후 열기가 빨리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개자리를 지나 연기를 배출하는 굴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15세기에 만들어진 맹시행단의 온돌에는 아궁이에서 고래로 넘어가는 분엄기가 없다. 이는 구조적으로 단순할 수밖에 없었던 초창기 온돌의 형태로 조선 초기에도 지금과 같은 구조의 온돌이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추측하게 한다. 그렇다면 온돌은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초창기 주거 형태는 움집이었다. 내부에 화덕을 두어 난방을 했던 것이 취사를 위한 부뚜막이 분리되면서 난방 방식이 달라졌고 온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로마를 비롯한 북유럽의 추운 지방을 중심으로 온돌과 비슷한 형태의 난방 방식이 발달해왔다. 그중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만주 지역과 시베리아 연해주 지방을 중심으로 그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추위가 매서웠던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온돌을 가장 발전시키고 널리 사용한 나라는 옥저에서 이어지는 고구려였고 최초의 온돌 형태는 기역자나 일자 모양의 쪽구들이었다.
중국 구당서의 동의전을 보면 겨울에는 모두 기다란 구두를 만들고 그 아래에서 불을 태워 따뜻한 열기로 난방을 한다 하여 고구려의 온돌 문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의 무덤 벽화에도 구들이 나타나 있다. 온돌이 일부분이라 신발을 신는 입식 생활에 의자와 탁자를 사용하고 커튼과 같은 휘장을 사용해 바람을 막았다. 두 여인이 각각 부뚜막에서 음식을 만들고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는 그림에선 아궁이의 불길이 구두를 따라 굴뚝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상류계층에서는 철제 화로와 같은 별도의 설비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디까지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지 못한 부분 난방이었다. 방 안 전체를 때우는 그 전체 난방인 온돌로 바뀌게 되는 것은 대략 한 고려 시대 후기 정도로 보입니다. 그 최자의 보안집에 보면 한 13세기 초 무렵에 평안북도 고성 지역에서 방 안 전체에 온돌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보이고 있고요. 고려시대 문신인 최자의 보안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수행자가 추운 겨울에 방 안 구들이 앉아 조금도 추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사람들이 그가 얼어 죽을까 걱정해 시동을 시켜 급히 나무를 떼서 방을 데웠는데 수행자가 방을 나와 돌을 주워다 아궁이를 메우고 틈을 막아버리고 처음처럼 방을 데우려 하지 않았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자주 머물렀다는 양주 회암사지에서는 우리나라 최대의 구들이 발굴되기도 했다. 발굴에서 드러난 54동의 건물 중 70% 정도가 구들을 놓았다. 승려들의 참선방이었던 서승당지를 보면 특이하게 E자형의 구들도 보인다. 그러나 온돌이 일반 민가에까지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니었고 일부 관청이나 부잣집에서만 사용했다. 그리고 다음 기록이 주목된다. 선주의 나인들이 모두 말하기를 사대부집 종들도 온돌에 거처하는데 나인으로서 마룻방에 거처해서야 되겠는가. 하므로 이로부터 대궐에 온돌이 많아졌다. 17세기 비로소 온돌이 일반화된 것이다. 17세기 들어와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마침 그 우리나라가 그때 소빙기 시대에 접어듭니다. 기온이 무척 많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추위를 이기고자 이제 온돌을 서서히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구들 놓는 방법부터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대부를 중심으로 퍼졌고 그래서 궁궐에서도 17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궁녀들 방까지도 이제 온돌을 바뀌게 됩니다. 17세기 말부터 가옥의 중심이 된 온돌. 특히 궁궐의 온돌은 뛰어난 기술의 독특한 구조를 보여준다. 왕비의 생활 공간인 교태전을 보면 온돌방 밑을 통과한 연기가 후원에 있는 아미산 굴뚝으로 연결돼 있다. 온돌의 기능뿐 아니라 십장생과 같은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여러 무늬를 새겨 넣어 아름다운 조형 장식물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궁궐의 온돌인 만큼 기능적으로 조형적으로 최고의 기술자들이 동원된 것인데 함실의 구조가 튼튼하고 굴뚝이 방 가까이에 있으면 연기가 나가 보기에 좋지 않으므로 고래를 길게 깔아 굴뚝을 멀리 처리했다. 자경전의 경우에는 10개의 아궁이에서 나온 연기가 건물 뒤편의 굴뚝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마치 집처럼 석가래와 지붕을 얹은 건물 위에 작은 굴뚝들을 만들어 연기가 나오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과 진화를 거듭한 온돌은 추운 지방이지만 땔감을 사용한 벽난로가 발달한 북유럽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전하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왜일까? 지역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온천이라든지
또 산림 자원이 아주 풍부하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림 자원이 적은 가운데서도 바닥을 뜨겁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이 온도를 개발한 거지요. 바닥을 데운다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난방 구조인 온돌. 그곳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김준봉 교수의 도움을 받아 온돌의 구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가 이렇게 접촉 난방을 통해서 먼저 어떻게 열기가 이동하는지 보기 위해 온돌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고 구들장을 깔지 않고 유리관을 덮어 관찰해봤다. 아궁에서 올라온 열기와 연기가 여러 개의 통로처럼 나 있는 고래 자리를 지나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불을 떼는 곳과 불이 나가는 곳의 높이가 요건 거의 같은 높이로 돼 있는데 요 기술이 바로 서양 사람들이 흉내를 못 내던 기술이죠. 그래서 아궁이와 굴뚝은 항상 굴뚝은 높고 아궁이는 낮아야 되는데 아궁이와 굴뚝을 같은 높이로 해서 불이 뜨거워진 불이 절대 나가지 않게 이제 만들어 놓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기를 가두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온돌은 기본적으로 뜨거워진 불이 팽창해서 올라갔다가 식으며 무거워져서 가라앉는 부력의 원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를 잘 섞고 그 열을 고르게 다스리는 장치가 온돌 곳곳에 숨어 있는데, 먼저 아궁이에서 구들로 넘어가는 분엄기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열기가 바깥으로 새지 않고 고래로 잘 빨려 들어가게 해준다.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지나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벤츄리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고래 전체를 통과하는 그런 추진력을 말하자면 얻게 되는 게 벤츄리 덕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구조가 없다면 구들장 밑으로 이제 연기가 잘 침투하지 못하고 아궁이 밖으로 연기가 많이 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선조들이 발명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분엄기를 지난 열기는 입구 쪽에 움푹 패여 설치된 구들개 자리에서 소용돌이 치듯 와류를 형성하며 고래 곳곳으로 열기가 퍼져나간다. 고래가 끝나는 출구 쪽에도 개자리를 만들어 고래를 통과한 공기가 여기서 다시 모아져서 열기는 남고 연기만 굴뚝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했다. 마지막 열기까지 잡아 방을 데우는 것이다. 과학적이라는 게 유동이 그냥 빨리 지나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적당히 천천히 지나가게 만들, 어떤 부분은 빨리 지나가야 될 부분은 빨리 지나가도록 구조를 만들고 천천히 지나가야 되는 부분은 천천히 지나가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게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돌의 난방은 아궁의 열기를 구들장에 축적한 다음 이 에너지가 서서히 방열되면서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는 서양의 전통적인 난방 방법인 벽난로나 라디에이터처럼 바닥이 아닌 공기만 따뜻하게 하는 대류 방식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라디에이터 방식은 대류 방법이죠. 대류식 난방 방법이 돼서 공기를 데피게 되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그에 비해서 우리 온돌은 이제 방 안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열로서 가열하는 그런 복사 난방법이 되다 보니까 방 안의 온도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데펴주는 그런
원리, 그런 방법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리산 반야봉의 칠불사. 여기에는 고래 온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짜방이 있다. 한번 불을 떼면 석 달 열흘 온기를 보존한다는 전설의 구들이다. 아짜방은 승려들이 참선을 하는 방으로 방바닥의 모양이 아짜 형태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쪽 십자 부분은 한 단 낮게 꾸미고 내 귀는 높게 만들어 앉았을 때 발바닥이 편안하고 여유롭게 바닥에 닿게 된다. 일반적인 일자형이 아닌 격자형이다. 지금은 일반 부뚜막 아궁이처럼 개조되었지만 원래는 불을 떼는 곳에 지금보다 훨씬 큰 함실 아궁이를 두어 불길이 부채살 모양으로 들어가 남북으로 놓인 고래를 통하여 북쪽 벽 바깥 가운데에 있는 굴뚝으로 연기를 내보내도록 했다. 현재 굴뚝에는 노쇠판이 있어 처음 불을 뗄 때는 연기가 빠져나가게 열어놓고 불을 다 뗀 다음에는 완전히 열을 가둬놓아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짜방은 신라시대 금강가야에서 건너온 담공선사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고 지금의 아짜방은 6.25 전쟁으로 파괴된 것을 1982년에 복원한 것이다. 이 아짜방이 그 건물은 전소가 됐었는데 아궁이는 그래도 아궁이하고 이제 그 구들 이런 거는 그대로 남으셨다고 그렇게 복원하실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조는 이제 제가 그 48년 이전에 사셨던 그 노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아마 같이 이제 모시고 한번 산 적이 있었는데 그 뭐랄까 방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984년 발견된 사찰 소장 문서에 의하면 한 번도 아짜방 구들을 뜯어 고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여러 번 건물이 불탔어도 구들만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 100일 동안이나 온기가 유지됐던 것일까? 사실이었다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함실을 그래서 크게 사람 키보다 높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깊게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겨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거 쌓아두고 불을 떼면 거기에 이제 불이 붙으면 이제 발화 온도는 충분히 있게 되고 나무가 충분히 많으면 이제 재료가 계속 타게 되고 그다음 이제 산소가 문제거든요. 산소는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온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불을 다스리는 기술이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함실 아궁이가 크고 깊었다고 한다. 연료를 넉넉히 쌓아놓고 숯가마처럼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한 것이다. 제가 수리할 때 이제 그 함실장이 꺼져서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면 함실에 이렇게 앉아도 머리가 닿지 않고 이 정도 높이가 돼서 상당히 큰 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400kg 장작이 들어가는 거니까 거의 0.5톤 가까운 장작이니까 그게 들어가고 불이 떼지고 그다음에 이제 불문이 있어서 이제 일정하게 산소를 공급해 주니까 충분히 뭐 한 달 이상 아마 타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구들 그 자체였다. 해체 당시 발굴에 의하면 고래의 폭이 30cm에 고임돌의 높이가 40cm로 20cm가 넘는 두꺼운 구들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두꺼운 구들을 데워지는데도 식히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 배기를 좋게 데우는 최고의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누구도 이렇게 짓지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구조의 어려움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지어놓을 당시에 당나라까지 이게 그 소문이 났다 하더라고요. 이 굉장히 특이한 그
그 방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연유로 해서 이제 그 금강산의 마하연 선원과 지리산의 이 그 칠불사가 그때 당시에는 아주 그 유명한 그런 선원이고 사찰이었거든요. 온돌은 일찍이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 의해 그 독특하고도 과학적인 난방법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며 해외에 여러 번 소개되었다. 1883년 미국의 퍼시벌 로웰이 쓴 조선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도 온돌을 기록하고 있다. 온돌은 겨울철 방안을 따뜻하게 하는 일종의 화로 역할을 한다. 불을 떼면 열기가 마치 벌집처럼 돼 있는 미로를 따라 방바닥에 넓게 퍼진다.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벌집처럼 돼 있는 미로는 고래를 뜻하는 것으로 온돌 제작에서 중요한 부분이 고래 구들이다. 구들 바닥을 다지고 아궁이와 굴뚝의 자리를 잡고 나면 가장 먼저 아궁이 함실 앞에 구들개 자리와 고래턱인 분엄기를 만든다. 돌과 진흙 또는 시멘트 블록을 쌓아 두둑을 만드는 방법으로 각 고래길로 넘어가는 분엄기는 중앙을 좁게 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넓게 해 불길을 조절하도록 한다. 굴뚝 쪽에서 불을 당겨주니까 복판 쪽이 제일 뜨십니다. 그래서 복판 쪽을 뜨시니까 가 쪽은 추겁고 하니까 가 쪽을 뜨시게 하려면 복판 쪽으로 불을 적게 가게 해야 되겠죠. 개자리가 만들어지면 고래 바닥을 평평하게 고른 후 먹줄에 실을 맞추어 고래 뚝을 쌓는다. 구들 바닥에 진흙 갠 것을 넣고 네모 반듯하게 블록을 쌓으면서 뚝과 바닥을 잘 건조시킨다. 다음은 고래 뚝 위에 구들돌을 놓는데 구들장은 아랫목에서 윗목 순으로 덮으며 불길이 센 아랫목은 비교적 두꺼운 구들을, 불길이 약한 윗목은 얇은 구들을 사용한다. 구들장끼리 최대한 밀착시키고 틈이 나는 곳은 작은 돌멩이나 흙으로 채워나가는 새침을 한다. 여기는 침을 하게 조금만 하면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구들을 깔고 고래 개자리와 굴뚝 개자리까지 갖추고 나면 기본 윤곽이 드러나고 이후 마감을 하고 아궁이와 굴뚝을 세우면 완성된다. 보통 온돌 기술은 각각의 규격화된 크기보다는 방이 놓이는 지리적 조건과 아궁이와 굴뚝의 위치,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에 의해 좌우된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 역시 열기를 조절하는 개자리 설치다. 빨리 떨어지니까 여기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자리 나가기 전에 여기서 막았던 것처럼 이쪽에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방이 골고루 뜨십니다. 그러니까 구들에는 요거 막아주는 거, 이쪽에 앞뒤에 막아주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방임에도 구들의 두께를 달리했고 세부적인 여러 장치들을 두어 난방의 기술을 발전시켜온 온돌. 방을 골고루 데우기 위한 또 하나의 요소가 고래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고래에는 서민들이 많이 쓰는 것으로 불길이 이리저리 들어가도록 괸돌을 흩어서 놓은 허튼 고래와 고래가 일렬로 나란히 이루어진 일반적인 형태의 줄고래가 있다. 또한 고임돌과 고래가 휘어졌거나 기역으로 이루어진 구분고래와 부채살 모양으로 고래와 고임돌이 넓어지는 부채살 고래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건축 양식에 따라서 한옥의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고래들이 있죠. 고래를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바닥에서의 온도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고래의 형태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줄고래를 비롯해 아궁이 옆에 굴뚝을 세워 고래가 되돌아오게 한 되돈고래, 그리고 굽은 고래와 허튼 고래를 비교해 보았다. 최근 이용되고 있는 전산 해석을 통해 열의 흐름을 분석해 보면 굽은 고래나 되돈고래가 일직선으로 열이 퍼지는 줄고래나 허튼 고래에 비해 열 전달이 균일한 것을 알 수 있다. 굽은 고래는 이렇게 사선으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고래 구조가 만들어진 건데요. 그게 조금은 더 균일하게 온도 분포가 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되돈고래는 연기가 한 바퀴 돌아서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래 구조 역시 허튼 고래나 줄고래에 비해서 조금은 더 온도가 균일하게 나온다는 걸 발견을 했었습니다. 고래의 형태에 따라 아궁이와 굴뚝, 개자리의 위치가 달라졌고 열의 전달도 달라졌다. 이렇듯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양한 형태의 고래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돌이 한옥을 구성하는 주거 양식으로 정착하였고 동시에 우리 민족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온돌 문화는 우리 민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뭐냐면 우리 민족이 지금 좌식 문화인데 대부분 이제 앞바다리 뭐 이렇게 불러지는 우리 방바닥에 이제 앉는 건데 그거는 왜 그런 문화가 발생이 됐냐면 우리가 이제 아궁이가 구두를 놓음으로 해서 바닥이 따뜻하니까 자꾸만 바닥으로 내려앉는. 그러니까 이 온돌이 구들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 우리 한민족의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 청학동. 세월과 함께 한옥도 개량된 형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이곳은 여전히 전통 고래구들의 온도를 고수하고 있다. 별다른 연료 없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땔감을 이용해 불을 떼면 그 열기가 하루 정도는 거뜬하다고 한다. 이런 나무를 한 6덩이 정도, 2번 정도 넣으면 다음날 저 오후까지 따뜻해져요. 이게 온돌이 두꺼워가지고 데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 대신 오래 가요. 그 다음날까지. 자연 친화적인 난방 구조로 꼽히는 온돌은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하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떼면 부뚜막에 가마솥을 데우고 남은 열기가 연기로 전달되어 방바닥 구들에 저장돼 방 기온을 유지시켜준다. 또한 취사를 하기 위해 부엌을 설계하다 보니 부엌이 방보다 낮아졌고 마룻방도 감소하게 되었다. 가족이 온돌을 중심으로 한자리에 모이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안방 문화도 발달했다. 이제 온돌이 보급되면서 실내 생활이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좌식 생활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화로가 기능이 이제 쇠약해졌고요. 그다음에 휘장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이제 좀 커지면서 창호지 문이 본격적으로 보급됐죠. 또 아울러 이제 가구의 형태도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낮은 가구들이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도구도 온돌 생활에 적합하게 발달했다. 입식에 쓰이던 의자나 침상, 휘장 등이 사라진 대신 바닥에 앉아 생활하기 쉽도록 문갑이나 탁자 등 높이가 낮은 좌식 기구가 발달했다. 또한
신발을 벗고 들어가 위생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했고 옷도 앉고 일어서기에 편리하도록 한복과 같이 품이 넓은 옷이 발달하며 큰절을 하는 예절이 발달했다. 좌식을 하려면 바닥이 뜨겁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돌을 개발을 했고 온돌을 유지했는데, 그러니까 온돌이라는 것은 좌식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돌은 좌식을 유지하기 위한 그 필수적인 그 난방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돌은 건강에도 적합한 난방 방식으로 꼽힌다. 연기와 재가 분리된 구조로 유해 물질이 없고 실내 온도도 적당하다. 보통 인체에 가장 쾌적한 평균 실내 온도는 15도에서 18도 정도다. 바닥은 따뜻하고 공기는 쾌적한 온돌이 가장 적합한 것인데, 일찍이 우리 민족은 아플 때면 절절 끓는 구들 위에서 몸조리를 하곤 했다. 방이 따뜻하니까 우선 아기를 낳고 나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기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허리도 찢어지고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부터 온돌의 효능은 익히 알려져 왔다. 구황 차려를 보면 뜨끈한 구들방은 병을 치료하는 데 아주 요긴한 시설이다 하였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부모의 분묘를 지키는 데 있어 온돌에 자기하여 병이 들지 않게 하고 등 질병과 온돌에 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실제 동의보감에서도 온돌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신체 건강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꼽힌다. 온돌을 두한 조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두한 그러면 이제 머리가 차갑고 조결 그럼 아래쪽이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족이라는 게 다리 족자, 발 족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의학에서 특히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건강의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한 조결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건강 비법이다. 상체가 차갑고 하체를 따뜻하게 해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기운을 아래쪽으로 내려 화를 다스리는 적합한 방법으로 꼽히는데, 온돌이야말로 아래쪽을 따뜻하게 해서 기운을 내려주는 자연스러운 구조인 것이다. 이렇듯 온돌은 건강뿐 아니라 의식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 우리 민족의 근간으로 자리해왔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체의 건강을 계속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온돌이야말로 사실 인체의 어떤 구조나 인체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너무나 과학적이고 정말 체계적인 이런 어찌 보면 건강 관리를 위한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온돌은 세계 최고의 최대 그리고 가장 그 미래를 지향하는 과학입니다. 온돌은 바로 우리 민족의 모태이고 우리 민족을 생성케 한 근원이기 때문에 이 온돌의 선조들의 기술과 선조들의 얼을 우리가 전수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추위를 나기 위해 북쪽 지방에서 생겨난 온돌은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 방식이자 우리 민족의 생활 방식을 바꾼 주거 혁명이었다. 최고의 기술자들이 궁궐과 사찰을 중심으로 불과 열을 가두어 돌을 데우는 방식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민가로 널리 전파되었다. 수백 년 생로병사의 삶의 중심 공간으로 아늑한 삶을 제공하고 있는 온돌은 가장 오래되면서도 가장 과학적인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